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중국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에서 팀을 3대0으로 이끄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 역할을 토트넘에서도 수행하는 손흥민은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경기 시작 전에 이미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중국의 몸싸움에 철저하게 맞서야 한다. 숨도 못 쉬게 만들겠다.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손흥민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손흥민이 중국과의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특히 황희찬이 페널티킥을 얻은 상황에서 직접 키커로 나서 오른발 슛으로 골을 넣었는데요. 중국 관중 4만 명은 모두 침묵에 휩싸였고 손흥민은 쉿세리머니로 대응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감각적인 헤더로 또 다른 멀티골을 기록했으며 후반에는 최전방과 중간에서 활약하며 팀 동료들에게 정교한 침투 패스를 여러 차례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3대0으로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손흥민은 A매치에서 41골을 기록하여 A매치 40골 돌파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96년 황선홍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 이후 27년 만에 달성된 기록으로 대표팀 통산 득점에서도 역대 3위에 올라갔습니다. 1위는 차범근, 2위는 황선홍이인데요.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는 선수들이나 얀코비치 감독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시종 일관합니다. 실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이 주목한 대상은 선수나 감독이 아니라 주심 알자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죠. 알자심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2경기나 주심을 맡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심판으로 카타르 국적으로 꾸준하게 아시아 축구 무대와 세계 축구 무대에서 안정적인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과 팬들은 단결하여 황희찬의 주천재 반칙을 페널티킥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주심의 오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경기 내내 주심의 판정이 중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깔끔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향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받아들이며 축구 선수 출신인 첸후아는 중국 축구협회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 중국이 아시안컵을 포기하고 아시아축구연맹을 거부한 것이 이번 판정으로 돌아왔다. AFC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더 엄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조별리그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중국 상대로 6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8번의 슈팅과 672번의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파울 횟수에서 중국이 19번, 한국이 14번 기록되었다. 또한 옐로우 카드는 중국이 4개, 한국이 1개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성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정상적인 게임에서 중국을 압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골에서 페널티킥을 판정한 심판의 오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 차이가 사라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음모론을 통해 자기 위안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국 BBC는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다루며 한국이 중국을 3대0으로 완전히 이겼다. 손흥민은 2골을 넣어 월드컵 예선을 완벽하게 시작했다며 손흥민은 전반 11분에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 전반 종료 직전에는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그리고 87분에는 정승현의 헤더를 어시스트하여 한국의 세 번째 골에도 기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완성한 직후 눈에 띄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반 11분 만에 페널티로 선제골을 가르고는 중국 관중석을 향해 검지를 입술 위에 갖다 대는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상대팀 팬들에게 입 다물라는 의미로 흔히 볼 수 있는 도발 제스처로 손흥민이 행동한 모습은 축구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이러한 세리머니는 손흥민이 지난 9월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도 골을 넣고 아스널 홈팬을 향해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7번 우레이 역시 에스파뇰에서 뛰며 유럽 무대에서 이러한 세리머니를 수없이 지켜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날 손흥민의 행동이 우레이에게는 못마땅했던 것으로 보이죠. 손흥민은 세리머니를 마친 후 한국 진영으로 발걸음을 돌리자마자 우레이가 가까이 다가가 팔을 잡고 항의했습니다. 왜 중국 팬들을 도발하느냐고 따지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손흥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우레이가 잡은 손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마치 어디를 잡아 라고 말하듯 행동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고개를 들어 우레이를 빤히 응시했는데요. 그의 눈에서는 레이저 같은 강렬한 에너지가 발산되었지만 입가에서는 미소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은 가소롭다는 표정이 뭔지 알 것 같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전의 문전에서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페널티 파울을 얻어낸 황희찬은 이번에도 특이한 에너지를 느끼고 신속하게 두 선수 사이를 조정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신경 안 쓴다, 어떻게 막는지 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세리머니를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마치 잠든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처럼 그의 감정을 뒤흔들었죠. 클린스만호는 손흥민의 2골 1도움 훌륭한 활약으로 3대0 완승을 차지하며 6년 전의 창사 참사를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반면 중국의 자존심 우레이는 지난 경기에서 저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팀은 공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공을 터치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우레이는 후반 들어 황인범에게 반칙을 범해 옐로카드를 받고 퇴장하기도 했고,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심지어 우레이가 경기장에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전 언론에 밝힌 것과 달리 중국 축구대표팀 주장은 손흥민의 상대가 아닌데요. 다음은 어젯밤 경기 심판을 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벌칙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그런 태도로 하자. 중국 선수들한테 소리 지르고 잡아먹겠다는 듯이 쳐다보는데 예의 바르고 한국 선수들한테 웃어줬잖아. 경기가 끝난 뒤 경비원이 주먹으로 맞아 죽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는 정말 구타를 당해야 해. 미국에는 아직 이 아라비아에 핥는 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네. 서아시아 출신의 순종개는 평생 동안 미국인들에 의해 억압되고 구타당했구나. 이 심판은 맹인으로 유명하잖아. 이런 팬 문화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인기가 없을 것인데 승리하지 못하면 심판이 책임을 지게 되네. 심판 탓, 기밀 유출 탓. 그리고 나서 심판과 정보 유출자들을 체포한다오. 서아시아 심판은 항상 더럽다. 중국 팬들의 영원한 적. 이 카타르 심판은 중국 경기를 모두 심판하고 무승부도 없이 모두 패했는데 이것이 AFC가 우리에게 부과한 벌칙이네. 한편 경기 전 한국팀은 경기 전 중국팀의 거친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승리도 중요하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모두 전성기이자 유럽팀들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부상을 피하는 것이 필수이죠. 우려하던 큰 부상은 없었다. 다만 중국은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비매너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해당 장면은 한국이 2점 차로 앞서던 후반 65분경에 나왔는데요. 중국 선수 오른쪽에서 수비하던 황인범이 얼굴에 킥을 맞고 그라운드 위에 쓰러졌습니다. 황인범은 타격이 큰지 쉽게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때 예상 못한 뜻밖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주심이 선수 보호를 위해 경기를 중단하자 관중석에서는 일제의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계진은 황인범 선수가 머리에 공을 맞았는데 야유를 하면 안 되지 않냐. 주심이 경기를 멈추고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 선수 몇몇은 심판에게 다가가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그중 중국의 간판 선수 우레이는 결국 주심으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중계진은 서로 공에 머리를 맞았을 땐 예의를 지켜줘야 한다. 키퍼는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경기장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필드 플레이어는 머리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경기장 밖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에서는 경기에서도 지도 매너에서도 지면 최악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황인범은 잠시 경기장 밖으로 나가 치료를 받고 다시 투입됐습니다.